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용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학생 조종사와 비행교수 4명이 모두 순직했는데요. 네, 훈련용 전투기가 공중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야산입니다. 부서진 쇳덩어리가 떨어집니다.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를 내뿜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낙하산 2개도 내려옵니다. 공중에서 공군의 훈련용 전투기 KT-1 2대가 충돌한 것입니다. 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가보니까 놓으면서 보니까 연기가 엄청 연기보다 매연 냄새가 탄 냄새가 나서 거의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충돌 추락 시각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상공으로 비행기지에서 남쪽으로 약 6km 지점입니다. 야산 한가운데 주황색 낙하산이 보입니다.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했는데 낙하 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 공군은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군부대, 소방서, 경찰, 시청 등 각 기관에서 각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각 구역을 정하여 현재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명 모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무원 비행교수 2명과 중2 학생 조종사 2명입니다. KT-1은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최초의 국산 기본 훈련기로 지난 2000년 8월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훈련용 전투기 KT-1이 공중에서 서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충돌한 훈련기 파편은 주변으로 쏟아지듯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파편으로 인근 마을에 주차된 차량은 박살나고 교회 옥상에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황보람 기자입니다. 마을에 주차된 차량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충돌한 훈련기 파편이 하늘에서 쏟아지듯 떨어졌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탁 내리치면서 우리 집이 철렁철렁 이리 흔들리더라고. 집을 못 들어가 놀래가지고. 지금도 갈게요. 혹시 집에 어글지 못 잡히고. 훈련기 파편이 떨어진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붕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아래쪽에는 떨어진 파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충돌음과 함께 마을 곳곳에 파편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사고 훈련기 동체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꿍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보니까 하늘에다 파편 날아오는 것을 보고 그물 밑으로 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험했어요. 바로 인근에 있던 교회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러진 비행기 동체가 교회 주변으로 떨어졌고 옥상에서는 떨어진 파편으로 인해 불이 났습니다. 날개 같은 비행기 프로펠러도 바로 떨어지고요. 지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저희 교회 옥상에도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캄캄해지더라고요. 관계 당국은 주변 민가와 산림 등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네, 개발이냐 보존이냐 논란이 거듭됐던 옛 해운대 역사가 청년 예술 공간인 해운대 아뜰리에로 지난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행사까지 열리며 공간이 소개됐지만 현재까지도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해운대 역사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운대구청이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맺고 임대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리모델링을 끝내고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이란 이름으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당시 대대적인 행사도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지금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화려하게 소개됐던 공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텅 비었습니다. 준공식만 하고 개관 준비는 아직인 것입니다. 청년 예술 공간이라는 방향성만 잡았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개최 방안이 없습니다. 문화, 이제 강연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내부 설계 자체가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제 평면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다 보니까 그런 벽면의 뒤에 와이어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림 사이즈에 제한이 두겠다. 청년 예술을 위한 공간인데 여기에는 좀 정체성이나 색깔이 확실하게 묻어나는 느낌보다는 세미나실이나 외부 자문도 없이 그럴싸하게 꾸민 뒤 행사부터 덜컥 열었던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치적 홍보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직 단체장은 4월 2일부터 각종 행사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식부터 급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청년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해운대 아틀리에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한국GM이 하청업체 노동자 수백 명을 대량 해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해고된 노동자 복직을 논의하는 중에 또다시 대량 해고가 발생하자 노조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 하청업체에서 20년 동안 일한 현진영 씨는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GM과 도급 계약이 끝났기 때문인데 현 씨는 사실상 한국GM이 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족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좀 초조하고 좀 그랬습니다. 해고 통지 대상은 창원공장 하청업체 80여 명, 부평공장 270명 등 약 350명 정도입니다. 금속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을 규탄했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비정규직 580명을 해고한 뒤 복직 논의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다시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해고자도 있고 2차 밴드도 있고 3차 밴드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해고 예고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지금 노동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불법 파견한 한국GM 창원공장 원하청 대표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불법 파견에 대해 한국GM이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국GM은 직접 채용을 노조와 논의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 마스크의 환경과 편리함을 함께 갖춘 제품이 요즘 온라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조명하는 위켄플라이, 오늘은 CA랩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는 몸의 일부가 됐고 어디든 깨끗한 공기 관리가 제1의 숙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버리는 마스크는 사회 문제가, 숨쉬기 힘든 고통은 개인의 짐이 됐습니다. KF94급이면서도 편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모두가 바라는 상황. 부산의 스타트업 CA랩은 이런 욕구를 노렸습니다. 이 전자식 마스크와 필터 교체식 마스크는 모두 최대 3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얼굴 곡면에 맞춰 불편함을 줄였고 심미적인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호흡이 쉽도록 공기 공급을 늘렸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한 전자식 마스크는 한 번 충전에 10시간을 사용하는데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올 초 내놓은 필터 교체 마스크는 마시고 내뱉는 통로를 분리해 효율을 높였습니다. 흡입 저항이 일반 마스크 대비 8배 이상 낮아서 숨쉬기가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저희 필터 기술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율이나 세균 바이러스 제거율도 굉장히 우수해서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필수인 직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제품은 건물 환기와 공기청정에서 쌓은 기술이 토대가 됐습니다. 나노 필터로 실내 공기를 걸러주면서 유해 물질을 99% 이상 제거합니다. 설치 후 확실히 눈 건조나 목 아픔이 개선되어서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실내 공기를 실시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속 3년 만에 1인 기업에서 직원 22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갈수록 환경이 강조되면서 CA랩의 강점은 더 빛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필터 폐기물들에 대한 발생량을 대폭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ESG 이런 흐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스타트업답게 CA-랩은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KNN 표승입니다. 오늘부터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의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동백전 서비스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새 사업자인 부산은행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한때 7만 명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앱 접속이 지연되다 현재는 접속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동백전에 쌍따옴표를 붙여야 새로운 앱을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30 부산월드 엑스포 유치를 알리기 위해 총 상금 5천만 원을 걸고 진행된 UCC 공모전에 78편이 최종 경쟁을 벌입니다. 이번에 응모한 78편의 UCC는 중고생부터 현직 개그맨과 웹툰 작가, 래퍼 등 각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으며 프리스타일 랩과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대중성 있는 춤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8편의 UCC는 유튜브 엄지척 UCC 오디션을 통해 좋아요 개수와 전문가 평가 점수를 통해 4월 15일까지 본선 진출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인과 외교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부산국제자매우호도시협의회가 오늘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2030 부산월드 엑스포 유치와 도시 외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의구 부산영사단장을 비롯한 각국 명예영사, 전직 외교관,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8명과 학계 인사 등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버스 개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를 개조한 의료버스는 이동형 초음파, 엑스레이 등 전문 검사 장비를 갖췄으며 원격 협진 상담도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의료버스 2대를 운행하고 하반기에 1대를 추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의 스타트업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 동남권 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부울경 기업들이 한데 모인 동남권 협의회는 지역에서 스타트업 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첫 공식 행사를 갖고 앞으로 스타트업도 메가시티의 광역 경제권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KNN이 기획 제작한 특별기획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이 2022년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지나치기 쉬운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취재와 편집을 통한 영상 구성이 돋보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이 오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감시정 도입으로 외항에 정박한 선박의 선원과 승객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 무단 이탈 방지 등을 위한 해상 순찰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 감시정은 지난 1983년 감시정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된 뒤 40년 만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맞이하는 4월의 첫 주말인데요.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엔 보다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는 높아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내일 아침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서 내륙 지역은 다소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약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이 14도, 거제는 15도, 밀양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김해도 낮 최고 15도, 양산은 16도 등으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기온이 나날이 오르면서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분간은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